그동안 아메바 경영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연재를 해왔습니다. 이번 편은 제가 그동안 휴가 기간 동안에 아주 신중하게 작성한 쿠쿠전자에서 배우는 가업승계의 지혜편을 특별편으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시가총액 2조 원 규모의 알찬 기업, 중견기업을 상속증여세 한 푼도 안 내고 가업을 승계했다. 바로 이 쿠쿠전자 사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개인 쌈짓돈 3천만 원을 청약을 해서 일주 배당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말에 청약을 해서 일주만 받았죠. 즉 공모 청약 경쟁률은 175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청약에 4조 5천억이 몰렸습니다. 이것은 올해 들어와서 아주 획기적인 주식 공모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액면가는 500원짜리가 공모가는 18만 원이 됐고, 그리고 상장 첫날 상종가를 해서 20만 원이 넘었고, 그리고 상장 주식수는 보통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뭐 시설 증자나 또는 신규 사업 때문에 보통 상장을 한다, 이런 명목이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인데, 여기는 구주 매출 방식을 썼습니다. 245만 주를 구주 매출, 즉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시장에도 내놓은 것이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상장 첫날 2조가 넘었습니다. 대단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공적인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1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상장 IR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너의 경영권 강화를 위함이고, 그리고 글로벌 쿠쿠전자가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 전부터 원래 100% 가족기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장된 주식수는 구주량은 25%면 75%가 가족기업이라는 얘기인데, 오너의 경영권 강화가 명목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은 장수기업의 핵심 전략이라는 것을 다시 뒤편에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상장은 장남에게 경영권을 줬고 차남에게는 아주 거액의 현금을 물려준 그런 상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은 오랫동안 준비된 가업승계의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 시나리오는 아주 고정적이고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자회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쿠쿠홈시스인데, 자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모기업인 쿠쿠전자의 모기업의 그 가치를 확 낮추죠. 낮춰가지고 합병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건 아주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부 소위 자본가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세력들은 아마 편법 가업승계 방법이다라고 신문에서, 전자신문이나 시사윅스에서 이렇게 컬럼을 실은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리 준비하면 상속증여세가 제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걸 한번 삼성전자의 경우와 쿠쿠전자의 경우, 두 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니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이죠. 주식 액면가는 현재 8월 5일자로 130만 원, 생산 품목은 다 아시는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회장님이 몸져 누워 있지만, 만일 이 경우에 승계가 된다면 상속세가 무려 6조 가까이 됩니다. 12조의 재산의 50% 정도가 상속세니까. 그런데 쿠쿠전자의 경우는 이 중견기업으로서 상장 첫날 삼성전자보다 비싼 가격, 즉 200만 원대가 된 거죠. 물론
생산 품목은 밥솥 하나라고 하지만 그 외에 매출 규모가 작은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정수기와 같은 렌탈 비즈니스도 지금 시작은 되고 있죠. 그런데 소유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은 거의 안 들었죠. 뭐 안 들었다기보다는 뭐 아주 큰 돈을 갖고 자녀들이 지금 승계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드신 그 창업자의 모습, 즉 삼성전자 이 회장과 그 쿠쿠의 구회장 두 분의 경우를 한번 보지요. 우선은 뭐 기업 규모는 글로벌이고 중견기업이죠. 그런데 창업자 연세가 70대 초반이십니다. 두 분 다. 아마 나이 차이가 한두 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후계자는 40대 중반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업자의 현재 모습을 보면 뭐 이 회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몸져 누우신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 회장께서는 기술 개발에 전념을 하면서 그 자녀들이 아주 편안하게 그 승계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현재 지켜보고 계시죠. 자, 그러면 양사의 승계 방법의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몇 개월 전에 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즉, 그 소유권 승계 절차를 보면 일단은 현금 증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비상장 주식이나 또는 그냥 삼성 계열사죠. 그리고 아니면 그 전환사채를 이제 매입하지요. 그리고 그걸 상장을 시킵니다. 그럼 상장되면 돈이 커지니까 이것을 팔아가지고 또 자금을 마련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다시 또 비상장 주식을 사고 또는 전환사채를 사고 또 상장하고 이제 이런 순환 기법을 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순환출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출자 구조의 그 핵심 기업의 주식을 이제 그냥 매입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인계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회장이 뭐 12조의 아주 막대한 현재 즉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상속세금을 마련하는 그런 거죠. 근데도 지금 현재는 만약에 상속이 된다면 아주 6조라는 막대한 자금이 현재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쿠쿠전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전형적인 고전 방법을 선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승계 대상 모기업이죠. 여기서는 쿠쿠전자인데 쿠쿠전자의 판매 법인인 쿠쿠홈시스를 후계자 즉 자녀 둘이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기업의 그 판매 비용 또는 판매 비용으로 나타나는 이익들 이런 것들을 즉 모기업이 거의 판매법인에다 넘기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쿠쿠전자의 그 결산 자료를 보면 아주 자세히 표현이 됩니다만은 후계자 주주들에게 아주 고배당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을 실시하니까 기업 가치는 내려가죠. 왜냐하면 보통은 잉여 이익금으로 보통 남아있는데 그걸 이제 고배당을 실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를 내리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 고배당이니까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기업의 주식 그 모기업의 주식을 인수를 하고 또 증자면 증자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그 창업자 구회장의 지분을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쿠쿠전자는 이제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쿠쿠홈시스는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두 개 회사를 합병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모기업의 대주주가 후계자가 설립한 판매법인에다가 주식을 법인과 법인 간의 증여 방식을 선택을 해서 이것은 아주 그 세금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세 방법도 같이 사용을 했다는 게 아주 특이하죠. 그러니까 아주 그 법이 허용된 범주 내에서 아주 전형적이고 아주 고전적인 방법을 장기간 동안 아주 체계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유권 승계에 세금이 거의 안 들었다. 이런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걸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현재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죠. 즉
아주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기업 승계 방식을 선택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1978년도에 창업을 했고 작년 12월 말 그러니까 쿠쿠전자가 원래 모기업입니다. 모기업이 이제 자본금이 49억까지 늘어난 상태가 됐었고 창업자 지분은 9.3%죠. 그리고 여기 쿠쿠 홈시스가 중요합니다. 쿠쿠 홈시스가 이미 62.4%의 거의 절대 지배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쿠쿠 홈시스는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자녀들이 만든 판매 법인입니다. 그리고 엔탑은 계열사죠.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복지재단에다가 돈을 주는 것, 다음 자사주도 무려 16.8%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쿠쿠 홈시스는 판매와 유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현재 CEO인 구본학 씨가 53%, 다음에 둘째 아들 구본진 씨가 47%죠. 근데 이 회사는 원래 4억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이 늘어나면 이걸 무상증자로 해가지고 계속 주식을 늘려가지고 15억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버렸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쿠쿠전자, 즉 쿠쿠전자의 쿠쿠홈시스가 합병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합병이 된 이후에 구본학 씨는 33%, 구본진 씨는 29%죠. 그래서 두 분의 주식의 차이가 불과 4%밖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즉 이렇게 되면 구본학 씨나 구본진 씨 두 분 중에 4%만 가지고 주식 싸움을 벌리면은 구본학 씨는 구본진 씨로부터 압력을 받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형제지만. 그래서 구본학 씨는 구본진 씨하고 어떤 협상을 했겠죠. 즉 29.4%의 15%를 이번에 상장을 시킨 겁니다. 그럼으로써 구본진 씨는 구본학 씨인 형의 지분의 겨우 한 2분의 1 정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구본진 씨의 그 소위 경영체제, 즉 1인 경영체제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에서의 상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구본학 씨는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CEO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살펴보면 쭉 보면요. 이것은 지금 창업 이후 2009년까지 매출 궤도인데 1998년까지 아주 말하자면 제조업 좀 애매한 그런 구조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매출이 신장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제품력, 유통력, 마케팅력, 고객관계, 브랜드 이미지 이것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핵심들이죠. 아버지인 구회장은 제품 개발, 즉 제품력에 집중하고 아들인 구본학 씨는 유통, 마케팅, 고객과의 관계, 브랜드 바로 이쪽 분야의 서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그 배경에는 후계자 구본학 씨는 고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를 하죠. 그리고 1994년에서 96년까지 미국의 회계법인 쿠퍼에서 회계, 마케팅, 영업, 재무 이런 다방면의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서 기업 경영의 많은 노하우를 안고 이 기업에 들어오게 됩니다. 즉 아버지 기업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96년 6월에 우선 중소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술의 형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술연구소의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이제 마케팅 담당이사, 서울사무실 소장, 부서장으로 이렇게 승진하면서 이제 후계 구도를 준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이 1998년입니다. 1998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환위기 그 다음 해죠. 바로 뒤에서 자세히 국가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창업에서 1997년 즉 외환위기까지의 역사입니다. 지금 현 구회장께서 78년도에 창업을 하시죠. 그리고 LG의 OEM 회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같은 구씨 집안의 일종의 아마 친지 기업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1996년에 지금 현 CEO인 고본학 씨가 이제 입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IMF의 외환위기가 그 다음에 터집니다. 아주 공교로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때 IMF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역 자유화, 자본 자유화라고 하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뀌게 될 때 그때 구본학 씨는 입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IMF 때는 350억 규모의 매출이 IMF 그 다음에는 300억대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쿠쿠는 흥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98년 그 다음에 쿠쿠라고 하는 브랜드, 자사 브랜드를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유통을 혁신시키죠. 그리고 감히 할 수 없는 선수금 거래 방식과 현금 거래 원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영업자를 데려올 것인가 1차 시도를 하다가 내부 인재 중심으로 영업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유통의 방법을 무엇을 쓸 것이냐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아메이, 즉 한국 아메이와 손을 잡고 원포원이라고 하는 유통혁신을 일으키면서 쿠쿠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시작을 해서 1차 론칭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또 고민하게 됩니다. 불황의 시기는 광고가 좋다라는 것을 구본학 씨는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0억이라고 하는 광고를 쏟아붓기 시작을 하지요. 이것은 바로 적중합니다. 쿠쿠 브랜드 출시 1년 3개월 만에 밥솥 시장 점유율 1위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 코끼리 밥솥이, 즉 일본 코끼리 밥솥에게 완전히 밀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약 한국 밥솥 시장을 평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승장구 성공하게 되는데 200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 성장의 원년이 됩니다. 2005년 소위 가전회사의 꿈인 1000만 대 밀레니엄 돌파를 하게 되고 2010년 5년 만에는 2000만 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드디어 2006년 아버지 구회장은 회장으로 일선에서 뒤로 물러서시고 아들 구본학이 CEO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2014년은 장수기업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즉 1인 경영체제를 만들어낸 것이죠. 쿠쿠전자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장 방식에서 구주 매출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본진 씨가 가지고 있는 29%의 지분 중 15%를 일반에게 공개한 것이죠. 바로 후계자 구본학 사장의 기막힌 선택입니다. 동생 구본진에게 1,500억의 현금과 3천억의 가치의 주식을 안겨주고 그리고 확실한 경영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즉 1인 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죠. 바로 장수기업의 필수 소유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번 사장으로 취임한 구본학씨, 그분의 독특한 경영관을 설명드립니다. 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3무 경영입니다. 보고 무, 회의 무, 지시 무. 나이 45세의 구본학씨의 미래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저는 감히 삼성을 이긴 중견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을 이긴 거의 유일한 중견기업이다. 즉 자사 브랜드 출시 1년 3개월 만에 한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점령했고 현재는 밥솥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가전업계의 꿈인 1000만 대를 넘어서서 1500, 2000만 대의 판매를 달성했고 단일 주식 가치도 삼성을 이겼습니다. 1984년 상장 그 다음 날 상장과 동시에 주당 주식 가치는 삼성을 가볍게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창업자는 한 가정의 기둥이고 조언자고 기술 개발의 전문가로 후계자랑 함께 쿠쿠 속에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중소 중견기업의 1인 창업자로 많은 기업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본 자료는 가업승계 현장에서 본인이 쿠쿠를 1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상장을 통하여 회사를 상당히 많이 알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가업승계의 표준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벽한 소유구조의 흐름을 제가 이렇게 쭉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에도 가족기업으로 75%의 지분을 확보했고 그리고 원맨 경영, 즉 1인 경영체제를 완성을 했다. 정말 나이 45세로 이와 같은 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또 가족 간에 잘 형성된 그리고 잘 합의된 그러한 가업구조의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합니다. 준비하면 상속증여세가 거의 제로다라는 사실이죠. 이 보고서를 쓰고 있는 저는 장수기업 가업승계 분야에서 아마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쿠쿠전자 소유권, 경영권의 승계 과정에서 한국형 가업승계 모델이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쿠쿠전자에 대해 자료를 정말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근접하게 이 자료를 쓸 수 있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업승계와 장수기업의 틀을 만드는 바로 쿠쿠전자의 모델을 이용해 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립니다.